일 잘하는 민주당, 어제 민주당이 이제 TV 토론회 하면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자, 이준석 후보의 자체 AI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이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및 내용 민주당에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AI 모델 LML을 구축한 국가는 프랑스 미스트랄 AI, 일본의 사카나 AI 등이 있음.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지 않다. 공부를 안 해. 최근 EU는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아우르면서 유럽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30개 연구기관 연합으로 개방형 LLM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자체 AI 구축이 전무후무하다는 발언은 소버린 AI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죠.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식량 안보라기보다는 쌀이 남아돌게 하는 것. 자, 이것도 사실관계 짚어보는데요. 양곡관리법은 쌀값 적정가격 보장뿐만 아니라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양곡관리법의 핵심 내용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 쌀 위에 양곡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양곡관리법이 쌀이 남아돌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타작물 재배 지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했었어요.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쌀이 좀 남으니까. 근데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이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논에다가 다른 재배를 하면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을 했고 그게 효과를 봤는데 윤석열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썼던 거 하지마 이렇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걸 지원해서 그걸 유도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다. 양곡관리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남아돌게 하는 게 아니야. 알고 씹으려야 되는데 그냥 질러버리는 겁니다.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준천지를 향해서만 얘는 그냥 하는 거예요. 토론을. 이준석 호텔 경제학 질문을 케인즈의 승수 효과로 답했는데 모델이 맞지 않고 현대통화 이론에 가깝다. 그것에 가깝게 구현된 곳이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그 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겪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들이 알 것.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론 명명한 적이 없고요. 무제한적 통화 발행을 주장한 적도 없고요. 호텔 사례는 케인즈의 승수 효과를 비유하기 위한 예시다. 이 사례를 현대통화 이론에 입각했다는 이준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도 현대화폐 이론에 입각해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애초에 이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수준의 재정 지출을 관리하지도 않았다.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 경제학이 왜 나왔냐?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승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지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자, 호텔이 10만 원 예약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호텔에서 침대를 10만 원 주고 구입을 한다. 가구점에. 가구점에서 치킨을 10만 원어치 주문을 한다. 치킨집에서 문방구에서 물품 10만 원을 구입을 한다. 문방구는 호텔에 빌린 돈 10만 원을 갚는다. 이렇게 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준석은 하는 거고,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만 원 예약하고 10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어떻게 이게 똑같이 10만 원이 빙글빙글 돌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승수 효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10만 원이 갔다가 10만 원이 갔다가 10만 원이 갔다가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걸 트집을 잡어. 그걸. 승수 효과가 뭔지 몰라? 아, 정말 한심하죠. 한심해. 이준석의 수준이 그래요.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막 잡습니다. 근데 호텔 경제론이라는 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적도 없고요. 우리는 이 승수 효과라는 걸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이라는 걸로 실제 체감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골목상권에다가만 돈을 쓸 수 있었고 한시적으로 그 시일 내에 다 써야만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막 살아났었어.
그게 체감이 됐었다고요. 아, 이게 돈이 도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걸 절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게 좋은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게 뭐였어요? 전기요금 감면해주자. 전기요금을 깎아주자.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우리가 더 지원해주면 장사가 돼? 장사가 되게 해야지. 전기요금이나 유지비용을 좀 덜어준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어? 아니잖아요. 장사가 되도록 하려면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 이거를 한시적으로 돌려서 이걸 한 바퀴 훅 돌리면 몇 바퀴가 돈다고 돈이. 그걸로 숨통이 트이는데 그걸 절대 안 해. 왜? 좋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준석, 풍력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 IEA 자료에 따르면요. 2024-2035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증가의 65%가 풍력, 배터리 저장이 14%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와 ESS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결국 IEA라는 곳의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한 거지. 풍력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라는 근거는 없어요. 이건 그냥 막연하죠. 공격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IEA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풍력을 더 늘리자라고 얘기한 거고, 이준석은 근거 없이 풍력은 아니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기업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자율로 조정, 자영업자부터 조정하자라고 얘기한 것. 헌법 제32조는 국가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최저임금 자율제는 위헌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위헌적인.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인데 이를 자율 조정하겠다는 건 최저 수준인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역행하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예전에 했던 공약 있죠. 해외로 나간 공장들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놓자. 리쇼어링.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 있는 노동자도 그대로 데리고 오자. 그리고 임금도 외국에서 주던 임금 그대로 주자. 모자라는 건 정부가 지원해 주자. 이런 소리를 했어. 그게 말이 돼요? 리쇼어링을 왜 합니까? 외국으로 나간 일자리를 다시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리쇼어링의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근데 이준석은 리쇼어링을 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오게 만드는데 베트남 노동자도 같이 데리고 오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리쇼어링이 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 받고 외국인들이 왜 옵니까 여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왜 대줍니까? 일자리가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걷다가 왜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그냥 뱉는 거예요. 공약을 거의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없고 고민도 없어. 되게 즉흥적이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바로 아는데 이거를 막 던져요. 그냥 환장하죠. 수준이 진짜 처참해요. 정년 연장, 청년 세대의 악영향.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뉜다.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 없다는 연구도 다수 있다. 민주당은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청년들로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논란이 있는 정년 연장과 청년 세대 고용효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거를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죠. 처음이야. 이렇게 일 잘하는 민주당 처음 봤어요. 자, 그리고 펨코, 준천지라고 불리는 펨코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재명 짬에서 나오는 내공이 있네. 이준석은 긴장한 티나고. 아니 근데 진짜 불안하긴 해. 오늘따라 대본을 많이 보고 말투가 뭔가 그동안 보던 그런 게 아니다. 긴장되지. 천하의 이준석도 떨린가 보네. 천하의 이준석?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그렇긴 하네. 지금까진 톤이나 대본 안 보는 걸로는 이재명이 더 우위로 보이긴 함. 정책과 별개로 태도에 대해서도 불안해합니다. 준천지도 불안한 게 보이지. 이준석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냐. 토론하면서 저렇게 긴장한 거 처음 보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준석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무지성으로 무조건 이재명 까면 저거 역풍 불 수도 있음. 네거티브 전략은 거대 양당이나 하는 건데 이준석 무지성 네거티브 하면 쟤도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라는 소리 듣고 역풍 불 것 같은데. 이재명 쉽지 않네. 밑에 한 번도 안 봄. 준비 잘했는데 짬 무시 못하지. 대선 토론 해본 짬바 무시 못함. 몰랐는데 진짜 혼자 안 보네. 덜덜덜. 펜코의 반응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준비가 돼 있죠. 아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김문수나 이준석은 계속 보고 읽어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공부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시비만 걸고 상대방 긁으려고만 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지가 긁혀가지고 얼굴 벌게졌는데 염증약 먹었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이준석의 태도를 본 사람들은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청년 정치의 대표다. 청년들에게 진짜 불행입니다. 불행. 자, 민주당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 바로바로 팩트체크 대응해주는 모습. 너무 잘한다. 처음 봤어. 이런 민주당 처음이야. 카드뉴스도 바로바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도 아주 예쁘게 휴대폰 디자인 딱 해서 폰트, 색깔, 빨강, 파랑. 나 이거는 민주당에 지금 진짜 능력자들이 많이 붙어 있다. 진짜로 놀랬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해요. 속도도 완벽하고 토론의 도중에 팩트체크 바로 나오고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바로 뿌리고 이거를 공개된 팩트체크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거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로 뿌리면은 지지자들이 막 뿌려요. 굉장히 빠르게 팩트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시비 털기가 먹히질 않아요. 난 진짜 민주당 이렇게 일 잘하는 민주당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거운동 처음 봤습니다. 박수를 보내줍니다. 더 열심히 부탁드릴게요.